앞으로 10년간 신혼부부 100만 쌍이 살 집을 주겠다. 새정치연합이 내건 공약입니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버스, 이제 결혼 못하면 집도 못 얻게 생겼습니다. 한번 보시죠.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신혼부부에게 5형 집을 전달합니다.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다진 겁니다. 우선 내년 5만 쌍을 목표로 임대주택 3만 호를 추가 공급하고 전세 마련을 위한 금융지원 2만 건을 확대한다는 3+2 계획. 새정치연합은 이를 위해 내년도 정부 예산에 2,400여억 원을 우선 반영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연기금을 활용해 앞으로 10년간 공공임대주택 100만 채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주택기금이 10조 원 정도 여유가 지금 있다는 겁니다.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는 지난 25년간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은 연평균 9만여 호라며 매년 10만 호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겠다는 목표는 다소 무리가 따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재원 마련 방안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무상정책의 실현이 가능하겠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재용입니다. 이제 결혼하면 집을 준다고 합니다. 신혼부부한테 결혼하면 1억 주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던 허경영 후보가 떠오릅니다. 이게 과연 가능할지, 현실성 있는 얘기일지 김태현 변호사 나와주셨고요. 네. 박상은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우선 대표님 그거 물어보겠습니다. 예. 신혼부부에게 집 준다. 난 새정치민주연합의 복지 정책에 대해서 참 어떻게 왜 저 의식 있는 정치인들 왜 저러시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의원 모임을 형성되고 문재인 의원이나 뭐 우영근 대표가 참여하고 했대요. 했는데 물론 바탕 이해를 합니다. 저출산 시대 때문에 우리 경제 사회 문제가 막 엄청나게 누적이 돼 있어요. 뭐 대학교도 앞으로 없어야 된다면서요. 그래서 신혼부부들한테 집 한 채 주겠다는 발상 자체는 좋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 내놓은 복지 정책이 지금 나라의 경제 사회를 얼마나 흔들고 앉았어요. 지금 뭐 박근혜 무상 복지를 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만 복지의 원조가 새정치민주연합 아닙니까? 삼무일반이라고 했잖아요. 무상 의료, 무상 급식, 무상 보육에다가 반값 등록금. 이 원조가 지금 민주당 아닙니까? 잠깐만, 그러니까 뭐 소장님 보시기에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뭐 무상해가지고 복지 포퓰리즘은 여당 야당이 책임이 같이 있는 거 아닌가요? 뭐 다 있죠. 지난번대에서는 사실은 좌파 우파의 경쟁이 아니었고 좌파 대 좌클릭한 복지만 놓고 본다면 예. 뭐 좌클릭 세력과 좌파의 대결이었다 봐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소위 무상 시리즈의 새누리당도 뭐 책임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제가 재미있는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다음 대선 공약입니다. 아까 허경영 씨 65세 노인에게 매월 70만 원 주겠다. 65세 이상 매일 70만 원. 그 배 대표님 매월 70만 원 받으시게 됩니다. 예. 결혼수당 5천만 원 주겠다. 수당이요? 예. 5천만 원. 네, 한 사람당 예. 1억이죠. 이게 예. 똑같습니다. 예. 출산수당 3천만 원 주겠다. 예. 그다음에 박근혜 부정선거 수사를 해서 구속시키는데 나와 결혼식 할 때는 면제해 주겠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지난번 대선에 허경영 씨 공약을 보고 정말 참 코미디다. 그러니까 재밌자고 하는 얘기다라고 넘겼지 않습니까? 예. 신혼부부 한 채 이게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1억이면 신혼부부가 5천씩 주면 1억 아닙니까? 예, 야당이 허경영 후보 공약을 뺏겼네요. 뺏겼죠. 뺏긴 거죠. 그다음에 어제 김태현 변호사가 무슨 프로그램에 그 토론회인데 김 변호사가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 이거 다음 대선까지 아무도 결혼 안 한다. 신혼부부에게 주니까 이 공약 이게 통과되면 3년 안에 누가 결혼하겠습니까? 국가에서 집을 주는데 미리 결혼하면 집을 못 받지 않습니까? 예, 동거를 하고 있다가 그때 혼인신고를 하면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식장이 망할 것이다라고 김 변호사가 예측을 했는데 아주 예리한 예측이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장난치면 안 되는 것이죠. 무상 아니지만 우리 세금에 나가는데 오늘 마치고 제가 밥 사겠습니다 하고 다 배 대표님 모시고 식당에 갔는데 다 먹고 난 뒤에 각자 내시죠. 그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무상은 김상곤의 지난번 선거 무상버스에서 멈췄다 이제. 예. 이제 이렇게 말장난하면 안 된다. 다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제가 산다고 큰 소리 치놓고 다 지갑 열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가 제가 생각할 때 활용점정이다. 신혼부부의 집 한 채가. 저는 이제 그 질문 한번 드리고 싶은데
혹시 법적으로요. 나는 능력이 안 돼서 뭐 시골에 있고 뭐 집안이 가난해서 결혼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돈 있고 잘 사는 사람이 결혼을 해서 저 돈을 받는다. 그러면 이 평등이 어긋난다고 소송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내가 헌법 네. 소원에 이길 것 같은데. 뭐 그렇긴 한데 이게 이제 국가의 어떤 만약에 이게 정말 될 리는 없겠지만 된다라고 하면 국가의 정책에 대해서 그 배제된 사람이 평등권 침해라고 해가지고 소송하면 사실 이기긴 쉽지 않죠. 왜냐하면 정책이라는 게 되게 재량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뭐 소송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게 뭐 이게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거죠. 대국민 사기극 시즌 2의 시작인 거죠, 사실. 아니 그러니까 집도 한 대 주고 벤츠도 한 대씩 주고 뭐 다 주면 좋죠. 나라가 부자면 뭘 못 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또 한 측면은 뭐냐 하면 이게 현실성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무상급식, 무상보육 이 정도 수준도 지금 정책이 정교하지 못해서 현장에서 혼란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정치인들 수준에서 이게 가능하다라고 무신분립이라는 말이 있는데 예, 이게 예. 과연 어떻게 가능할 건지 신뢰감이 전혀 안 가는 얘기죠. 근데 이제 민주당한테 좀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게 보편적 복지라는 게 이제 민주당의 그 트레이드 마크인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무상급식하고 무상보육이 지금 안 돼 가지고 지금 막 난리를 치고 있고 예산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정세해가 이제 복지하자는 주장을 또 이렇게 해요. 또 이것도 이게 경제 활성화하고 안 맞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 법인세 올리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경제 활성화는 이제 뒤로 가는 겁니다. 복지 재원이 점점 더 줄어드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전부 앞뒤가 모순되는 정책을 표현하면서 거기다가 신혼부부에게 집안채를 주자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어이가 없어가지고 저분들이 지금 접근할 의사가 없구나 이런 생각까지도 들게. 네, 대표님, 현실 정치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시제 한번 보시죠. 네. 이게 보면 무상급식 논란이 있었는데 합리적 판단보다는 결국 2010년에 무상급식 공약으로 지방선거 승리했습니다, 야당이.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전 서울시장이 이런 보편적 복지 문제 있다. 네. 대표님하고 똑같은 지적을 하다가 결국은 시장 그만두게 됐습니다. 현실 정치에서는 무상이 그렇게 잘 먹힙니까? 아니 이제 이게 뭐 포퓰러리즘인데 유럽은 한번 흘러간 옛 노래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무상이란 말 자체가 그게 일단 혹세무민한 얘기 아니고 무상이 아니죠. 근데 처음에 이제 우리가 산업화 민주화를 거치고 기본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복지 논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대한 혹독한 통과 이래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무상버스에서 이제 국민들이 알았습니다. 아, 공짜가 아니구나 이게. 내 주머니에 나가구나. 이제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행인 게 오늘 동아일보 칼럼에 어떤 분이 쓰셨듯이 이 정도 비용을 지불하고 국민들이 본질을 알아차린 것이 다행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국민들은 이런 이제 혹세무민 선동에 속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세무민이다. 알겠습니다. 이 집안채 지원의 의문점들이 좀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어려워서 결혼 못하는 사람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게 있고 신혼부부는 엄청나게 돈 많은 신혼부부들은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그럼 뭐 이혼하면 주택 반납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저 부분을 저렇게 재혼하면 죄인데? 예?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 없을 것 같은 게 저게 입법화될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 0%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미 저거를 그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게 통과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변호사님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LH에서 하는 뭐 각종 임대 아파트 서민용 주는 거 거기에 뭐 신혼부부라든가 이렇게 우선권을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LH에서 하는 임대주택들은 제가 알기로 굉장히 객관적인 수치로 기준들이 나열되어 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새정치연합에서 하는 것처럼 아무 근거 없이 예를 들어 소득이라든지 그런 거 없이 또는 뭐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있는지 그런 것 없이 결혼하면 무조건 준다라는 이렇게 굉장히 추상적인 일반적인 규정들이 아니라 굉장히 규정들이 디테일하게 돼 있죠. 예를 들면 그 중에서 무주택자가 결혼할 때는 조금 더 가산점을 줄 수는 있죠. 그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저렇게 추상적으로 결혼하면 무조건 한 채씩 준다. 아무런 재원에 대한 고민들 없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저건 뭐 무상 시리즈 포퓰리즘밖에 없습니다. 아니, 이게 문제의 본질은 야당이 뭐 한 채 주겠다는 얘기는 저출산이 장기적으로 경제 불황을 갖고 오는 뭐 원인이다 이 얘기 아닙니까? 예. 한 채씩 주면 결혼을 해서 애기 많이 나올 거다는데 지난번 대선에서 여야가 무조건 넣으세요. 정부가 아이를 키우는 거 보육 책임지겠습니다. 무상 보육 아닙니까? 지금 현장에서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예산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출산 대책은 정말 머리 지혜를 맞대서 정말 근데 신혼부부들이 예.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는 것이지. 이 정책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좀 받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기 누가 서명했냐? 우영근 대표가 지금 서명하고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문재인 의원이 서명하고 80여 명이 서명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 초에는 뭐 민간 운동 추진본부를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2015년 때는 우리 경제 활성화 시켜야 될 때인데 대정부 정치 투쟁의 제일 큰
과제를 내세웠으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실현 가능성과 상관없이 새정치민주연합의 2015년도 정치투쟁에 제일 큰 과제를 내세웠다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다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내용을 자세히 제가 판단을 못 내리지만 어느 정도 방법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문제는 돈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국민연금 뭐 이런 얘기가 국민주택기금 100조 활용하는 국민주택기금, 홍종하고. 예, 국민주택기금 이거는 가능합니까? 근데 각종 모든 기금들은 관련 규정이나 관련 법이 있는 기금들을 보면 그 목적이 뭐고 용도가 어딘지 정해져 있거든요. 예. 제가 알기로는 국민주택기금은 그 서민들 예. 서민들 주거 안정에 쓰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주택이라든지 아니면 뭐 무주택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에서 쓰는 건데 그거를 그냥 신혼부부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도시에 사는 뭐 부유한 사람이라든지 아무런 근거 없이 모든 신혼부부에게 그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걸로 기금을 전용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남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왜 또 문제가 되냐면 좀 전에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홍종학 의원이 경실련 출신의 비례대표원이라 하거든요. 그렇지. 그 사람 혼자의 어떤 개인적인 아이디어는 낼 수는 있을 거예요. 뭐 국회의원들 하나가 다 국가기관이니까 낼 수는 있는데 문제는 그거를 새정치연합 지도부에서 아무런 토론 없이 고스란히 받아서 마치 그게 당에 정말 공약이 되는 거이냐 어저께 세리머니까지 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더군다나 어저께 참여한 의원들 보면 대부분 문재인계 친노계라고 알고 있고 김한길 안철수 대표 쪽 의원들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결국 이 공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새정치연합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단적으로 친노가 보여주는 포퓰리즘의 선두다 이렇게 비치는 구석도 있겠네요. 그러면 아니 뭐 지금 최근 한 10년, 20년을 보면 소위 복지 논쟁, 무상 논쟁은 뭐 친노가 주도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봐야 되는 것인데 그리고 많은 성과도 얻었고 뭐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 국민의 집단 지성이 이쯤에서는 이제 정확하게 보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아까 말씀 다행인 게 이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좀 이성적 토론이 가능한 국면으로 물론 뭐 배 대표님이나 언론분들이 많이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만 이제는 좀 합리적 이성적 토론, 예산의 우선순위 문제. 선생님 그러면 뭐 이런- 합리적 이성적 토론 말씀하셨으니까 다음 프로토콜 순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증세 같습니다. 뭔가 복지 안에 돈은 많이 들고 복지로 벌려놓은 건 있는데 국민주택기금 끌어오면 안 되고 세금 더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 수요가 늘어나면은 세금을 증세를 해서 하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큰 공약이 증세 없는 복지거든. 예. 그럼 그 당시에 대안이 이렇게 됐어요. 세금을 올리지 않고 그 대신에 지하 경제를 대폭 양성화시켜가지고 그 보충 재원을 마련하고 감면해서 깎아주고 면제해주는 세금을 그걸 회복시키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좀 정치적인 하고 현실적인 저게 다 부딪혀서 안 되고 있는 안 된다. 예.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새정치민주당에서 증세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증세도 지금 논리가 알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법인세 뭐 부자 감세가 법인세 올리자 얘기를 해요. 대기업들 지금 입이 이만큼 나와 있습니다.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다음에 세금 올리는 게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 원하는 말씀이죠. 담배세라든지 지방 자동차세 하고 이거 올리는 건 또 서민 정세라 해가지고 민주당에서 강력하게 또 반대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모순이고 저것도 모순이고 논리가 정리가 안 돼.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에서 이제 새누리당도 승리하기 위해서 이제 이른바 종원 공약을 했죠. 예. 이게 이제 정책에서의 좌클릭입니다. 경제민주화, 뭐 아직도 저는 개념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경제민주화 문제, 이제 복지 문제, 대표적인 정세 없는 복지죠. 그다음에 재원 문제에 대해서 무상 보육만 하더라도 집권당과 정부가 책임 있는 게 이 정책 설계가 정교하지 못합니다.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일을 하는 워킹맘보다는 집에서 노는 부인들이 돈을 받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좌클릭 했는데 어느 시점에서는 정세를 논의하지 않을 수 없다. 무슨 얘기냐면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문제를 그 경제수석이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우선순위 얘기인데 그것도 잘못된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비판했듯이.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진영 간의 복지 원조는 우파입니다. 비스마르크입니다. 있으면 비스마르크가 유명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혁명을 당하지 않으려면 개혁하라. 그러니까 복지를 하는데 무슨 돈으로 할 것인지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다음에 이 예산에서 뭐 어떤 구조를 갖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성적 토론이 필요한 무엇인지 무조건 그냥 지른다고 될 일은 아니다. 알겠습니다.